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집 얼마에 팔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얼마에 내놔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통은 그냥 사무실에 오셔서 중개사님 저희 집 매도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개사 입장에서 조금 난감해요. 요즘에는 가격에 워낙 민감들 하셔서 솔직하게 현장에서 지금 당장 팔릴 매물 가격을 알려드리면 화내시거든요. 그렇고 이제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금액들이 또 생각보다 높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장님 그 가격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요즘에는 조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제 넌지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주체적으로 우리 집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서 자료 조사를 합니다. 저희 단지를 찾아서 나와 같은 평형, 타입, 층에 있는 매물이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엔 그 친구가 경쟁 상대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다 가격이 낮으면 먼저 나가는 거고, 물론 상태도 보죠. 컨디션도 상태도 보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 상대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는 이유는 사실상 매수하시는 분들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 단지 가격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하시는 입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그 생각의 격차, 그 갭을 메꾸기가 현장에서는 조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분을 찾아가서 여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사 분한테 평소에 이제 여쭤봐도 괜찮겠다 싶은 중개사님이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동네에. 그럼 가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여쭤보시는 거죠. 사장님, 요즘에 저희, 거래 현황은 어때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매도할 계획인데, 저희 집과 비슷한 집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나요? 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 해주시겠죠? 팩트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팔리는 매물은 한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도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상 그 물건들이 빠져야 내 물건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을 알아야 내가 그 매도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날짜에 맞춰서 가격 조정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지금 당장 팔리는 가격, 그리고 그 물건이 같은 평형인지 어떤 컨디션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중개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비슷한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특히 이거 가격대를 형성을 할 때 최저가 최고가는 빼시고요, 평균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하시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하시고 현장의 소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에서 당장 팔릴 가격 또 한번 여쭤보시고 가격대도 물어보시고, 직접 가셔서 물어보시기 조금 애매하시다면 전화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을 뭐 한 분한테 하셔도 좋고요.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두 분 정도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시면 그래도 이제 대략 가늠이 오시죠. 가격 수준이 정해졌어요. 그럼 내 집 얼마에 팔면 좋을까? 이제 금액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금액을 정할 때는 또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난 정말 이 가격은 받고 싶어라는 가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는 또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난 죽어도 8억 밑으로는 못 팔겠어 라는 그런 나름의 기준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8억에 내놔야 될까요?
근데 저는 8억에 내놓는 것보다는 8억 1천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조금은 얹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8억 5백 정도 라고 해놓으면 아마 사시는 분도 보통은 1, 200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500 정도 딱 올라가 있으면 500 조율은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가격 조율이 안 들어옵니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동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조율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억 1천 올려놓으면 8억 까지 해주면 뭐 쏠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8억 500 이러면 또 이제 8억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얹어 놓는 것도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딱 8억에 올려 놓으면 거기 밑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금은 가격을 내가 생각한 가격에 조금은 조율할 수 있는 가격을 얹어서 매매가를 선정해서 내놓을 겁니다. 가격이 정해지셨으면 평소에 호감이 가거나 내놓고 싶었던 부동산에, 능력 있는 부동산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시겠죠? 그리고 내놓으시면 이제 또 상황을 지켜보셔야 돼요. 일단 내가 정말로 당장 한 몇 월 며칠까지 꼭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 당장 팔릴 가격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 5개월, 뭐 6개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에 얹어서 놓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내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양도세 문제든 아니면 이사갈 날짜, 집이 날짜가 정해져 있든 그럼 정말 팔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팔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 일주일은 조금 짧은가?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보시고요. 아무도 우리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격이 높은 거기 때문에 가격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중개사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개사님 왜 요즘에 집 보러 안 오세요? 손님이 많이 없으신가요?도 물어보시고요. 저희 집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싼가요?도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중개사님이 가격을 먼저 내리자고 말씀하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느낌을 이제 수학의 상으로라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없다, 조금 가격은 높기는 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나오시면 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당장 팔아야 되는 거라면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집을 보러 가기 편한 집을 우선으로 컨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된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중개사님한테는 오픈을 하셔서 매수 손님이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공유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받으면 더 조심스러워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러 오시는 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리고 나올 때 오히려 문단속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조금 비밀번호 좀 공유를 하시고 기회를 많이 찾다 보면은 평균 한 7, 8번 뭐 많으면 10번 이상 가기도 하지만 좀 여러 번 좀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 한 8번, 9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격만 적정하다면. 예, 그러면 이제 매도가 정해지죠. 매도가 정해지면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또 가격 흥정을 하실 거예요. 얼마면 내가 바로 사겠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노선이 있는 분은 가격을 생각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그 금액에 이제 근접을 했을 때 오케이 계좌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흔들립니다. 아씨, 1,000만 원 깎아줘 말아. 뭐 이사비만 깎아줘 말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쿨하게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결정이 되고 계좌를 드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받으시고 하면은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조율이 필요한 것들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 돈이 들어오기 전 미리미리 조율을 조금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뭐 금액이 일부라도 들어간 상황에서는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계약금 일부 뭐 배액 상환하자, 아니면은 뭐 나 계약서 못 써, 뭐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하기는 하지만 계약금의 일부를 받기 전에 계약 내용을 중개사님이 당연히 챙겨서 보내주실 거예요. 뭐 계약일은 언제, 잔금은 언제, 중도금은 얼마 해서 계약 내용을 꼭 문자로 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 체결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집 팔면 아마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집을 팔 때 집이 제일 잘 팔리는 거는 가격입니다. 사실 가격이 제일 큰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 만약에 집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 얼마에 팔까에 대한 내용,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 잘 보는 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